공포카페 뽀채널 일본 괴담 크루징. 저희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들려주시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정도 전, 저희 아버지가 30대 초반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요트가 취미인데 당시에는 아직 본인 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친구의 요트를 빌려 타는 게 휴일의 낙이었습니다. 휴가로 일주일 이상 쉬게 되었을 때 바다에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맞은 타이밍에 회사의 요트 동호인인 H가 크루징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H는 꽤나 높은 직책에 부서도 다르고 나이도 50대로 아버지와 어울리기에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었지만, 취미가 같아 쿵짝이 잘 맞고 가끔 같이 한잔하러 가는 사이였습니다. 또 H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몇천만 원이나 하는 큰 요트가 있었고, 당시 저희 집과 H의 가족 구성원과의 교류가 잦았기 때문에 일가족 모두가 크루징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H의 계획은 가족과 함께 조금 멀리 크루징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저와 어머니는 어머니의 친구 가족분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선약이 있었기에 가족 전원이 참가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웠습니다. H의 가족도 일이 있어 참가할 수 없는 듯 했고, 아버지와 H가 역시 남자 두 놈만 가는 것도 심심할 것 같단 말이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의 후배이자 요트 동호회의 일원이었던 제이가 괜찮으시다면 제 친구와 같이 참가해도 될까요? 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제이는 고교 시절부터 요트를 즐기고 있었고, 사회인이 되자 곧장 장기 대출로 자신의 요트를 구입한 자타공인 요트광이었지만, 주로 요트 레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느긋하게 크루징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 일행과는 같이 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이의 친구 2명이 바다 낚시를 하고 싶은데 배를 띄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곤란해하고 있던 참이었던 것이죠. 제이가 소유하고 있는 요트는 레이스용으로 적은 인원만 탈 수 있는 소형선이기 때문에 그다지 낚시를 하기에는 쾌적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태우고 본인 혼자서 조종하게 되면 솔직히 힘들기도 하니, 그리하여 자기와 같이 요트를 좋아하던 아버지와 H에게 부탁해왔던 것이죠. H는 어차피 달리 탈 사람도 없으니 아무 걱정 말고 데려와 라며 흔쾌히 수락했고, 번갯불에 콩 볶듯 세 사람은 일정을 짰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최종 목적지는 쇼도지마 섬으로, 도중에 H가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에 들렀다 가는 것으로 항로를 정하고 술과 안주를 대량으로 구입해 싣고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크루징 일정 중에 날씨는 주간 예보도 쾌청한 날의 연속이라 했고, 비 걱정은 전혀 없는 항해하기 좋은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낚시도 물때가 맞아 요트 항해 중에 트롤링으로 방어 같은 것들이 많이 잡혔고, H가 알고 있던 포인트에서도 낚시가 너무 잘 되었기에 제이의 친구 2명도 크게 즐거워했다는군요. 이리저리 해서 예정보다 약간 빠르게 최종 목적지인 쇼도지마 섬에 도착해 이틀 정도 관광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하며 지냈으며, 그렇게 모두들 피곤에 찌들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뒤로에 나서게 되었답니다. 스트레이트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고, 예정보다도 꽤나 빨리 도착해 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H 가족과 저희 일가족이 함께 갔던 조그마한 섬에 들렀다 가기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다의 집이 2채 정도만 있을 뿐인 섬이었지만 정박할 수 있는 부두도 잘 마련되어 있고, 포구의 물도 정말 맑은 아름다운 섬이었죠. 아버지와 H 일행은 섬에 도착하고 포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박된 배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어쩐지 바다집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듯 했답니다. 아직 시즌이 아닌가? 다들 쉬고 있나 보네. 라며 H는 꽤나 아쉬워했지만 모처럼 왔기에 모두들 낚시로 생선을 잡아서 만찬을 즐기고 가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죠. 모두들 아무도 없는 섬에서 각각 적당한 포인트를 찾아서 낚시를 시작했는데 이때가 지금까지의 낚시 중 가장 폭발적인 조항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을성이 없는 성격이라 낚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센스도 제로인데 그런 아버지도 속속 잡아낼 정도였고 3시간 정도 낚으니 쿨러가 다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에 좀 이른 저녁을 먹고 난 뒤 출항하기로 하고 모두가 잡은 생선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호사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저녁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모두들 술을 마시며 요트와 낚시 이야기, 일과 가정, 자식들 얘기로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세지 않은 아버지는 도중에 꾸벅꾸벅 졸아버린 모양이었고 퍼뜩 정신이 드니 높았던 해는 다 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런! 하고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H, J는 갑판에 마련된 테이블에 잔을 쥔 채로 엎드려 자고 있는 상태였고 J의 친구 2명은 선실로 들어가 자고 있는 듯 했답니다. 전원 취해서 잠들어버린 상황에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이고 다들 잠들었구만. 우선 H씨, J씨를 깨워서 돌아갈 준비를 할까? 라고 생각하며 자고 있는 2사람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데 요트 선미에서 철벅, 철벅, 철벅 하며 크게 물보라가 일었다고 합니다. 놀란 아버지가 배 위에서 살펴보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물고기가 떼지어 뛰며 돌고 있는 듯 했다고 합니다. 소형 라이트를 켜고 그 주위를 확인하고서 오징어 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꽤나 가까운 위치에서 철벅, 철벅 거리고 있어서 배에 실려있는 뜰채로 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선미 발판에 내려서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오징어 떼에 뜰채를 갖다 대보니 꽤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뜰채를 올려보니 5마리 정도의 오징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우와 이게 뭔 횡재요? 하며 감탄사를 내뱉었는데 H, J도 잠이 깨 있었는지 선미 쪽으로 와서 발판에 내려가 우당탕 거리고 있는 아버지 쪽으로 다가왔답니다. 아버지가 바닷물이 든 뜰채에 오징어를 넣으며 사정을 설명하니 H는 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며 뜰채를 들고 선미로 내려갔답니다. 아버지와 제이는 무늬 오징어인가? 라며 오징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풍덩 하며 큰 물소리가 났답니다. 설마 하며 선미를 보니 H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철퍽철퍽 거리고 있던 오징어 떼도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분명 몸을 너무 앞으로 내밀다 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는 H는 수영도 잘하고 지금 바다에는 파도도 전혀 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헤엄쳐 나올 거라 생각하며 걱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H가 떠오른 곳은 뭐 때문인지 요트에서 5m 정도 떨어진 장소였고 게다가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답니다. 빠진 H를 구하려고 아버지가 반사적으로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제이가 강한 힘으로 아버지의 팔을 잡아 누르며 굳은 얼굴로 구명용 튜브를 던져서 H씨를 당기죠 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봐도 뛰어드는 쪽이 빠를 것 같았지만
평소 냉철한 제이의 동태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기 때문에 발판에 구비되어 있는 구명 튜브를 집어서 H를 향해 던졌답니다. 단번에 근처에 잘 던져진 튜브를 H씨가 잡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버지와 제이는 튜브에 연결된 로프를 계속 당겼지만 H가 이쪽을 향해 헤엄쳐 오고는 있는데도 뭔가에 끌려가는 것처럼 H와 요트와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H 주위에서 파도의 움직임이 묘한 느낌으로 뭔가가 헤엄치며 돌고 있는 듯 했답니다. 제이는 당기면서 큰 소리로 요트 안에서 자고 있는 두 친구를 불렀고 막 잠에서 깨다 보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판단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제이의 작업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인 남자 4명이 매달려 어찌저찌 끌어올리는 데에는 성공했답니다. 아버지는 아휴, 괜찮으십니까? 라고 H에게 말을 거니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던 H가 떠나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신호로 제이는 엄청 빠른 속도로 정박했을 때 묶었던 로프를 풀었고 로프가 풀림과 동시에 H가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H라면 상상도 못할 난폭한 운전으로 요트는 부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 아버지에게는 H를 끌어올린 직후부터 계속 하는 황소개구리 울음소리 비슷한 남자의 콧노래 소리 같은 것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구에서 나온 뒤에도 계속 들려오고 조종하고 있는 H의 모습도 확실히 이상하고 예사롭지 않은 사태에 휩싸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H에게 뭔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하자 제이가 상황이 안 좋아요. 쫓아오고 있어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제이는 H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그 주변에는 인간의 아이 정도 크기의 이상하고 하얀 뭔가가 여러 개 보였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뛰어들려고 했을 때 그것들은 일제히 제이 아버지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라이트 빛에 반사된 것이 아니라 눈에서 새빨간 빛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기생만은 섬에서 멀어진 지금도 계속 따라붙고 있는 느낌이 든다 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묘한 소리도 들리냐고 물어보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제이의 친구 2명도 소리를 듣고 있는 듯 했고 제이의 얘기를 듣고는 이 상황에 대해 아버지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간이 콩알만해졌고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다는군요. 제이의 말이 끝나자 H가 나한테는 보이지 않았지만 뜰채 앞부분을 뭔가가 끌어당긴 탓에 바다에 떨어진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 바닷물이었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았지만 뭔가가 발목과 발에 달라붙었어. 라며 힘든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제이의 친구 2명, H, 제이가 농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었기에 빨리 섬에서 벗어나면서 항로는 어쨌든 초랑한 항구를 향해 가고 있는 동안에도 묘한 소리는 아직도 들렸다고 합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시간 감각이 없는 채로 전원이 침묵하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아버지의 뇌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잡아서 뜰채에 넣어둔 오징어를 바다로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속으로 멋대로 잡아서 미안했다. 용서해줘. 라고 사과하며 오징어를 바다로 돌려보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들리던 묘한 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트 위의 사람들도 오징어를 풀어준 그 시점부터 그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된 듯했고 모두들 서로 얼굴을 마주보니 묘한 웃음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10야를 지나 처음 출발한 항구에 도착했고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목욕탕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 탕에 몸을 담그니 이제야 살았다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때 H가 이것들 봐봐. 라며 일행들에게 어깨와 팔을 보여줬는데 세 줄의 손톱으로 긁은 듯한 지렁이 모양의 상처가 곳곳에 생겨 있었고 모두는 다시 한번 섬뜩함을 느꼈다고 합니다.